오늘은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2008년 금융위기가 크게 있었던 적이 있었죠. 이때 사람들은 이제 은행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은행 없이도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제 은행이 가운데 있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라고 하면요. A가 100원을 송금을 하고, 그럼 이 송금했다라는 기록과 사실들을 은행 서버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이 데이터를. 그리고 B한테 송금 내역을 남겨줍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장부에 기록이 되는데, 이 장부를 은행이 보관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중앙화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것을 그러면 안 되지만 조작하거나 변조할 경우 이제 심각한 신뢰의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을까라고 해서 출발한 게 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핵심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럼 블록이란 도대체 뭔지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블록이라는 거는 어, 크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블록의 개념을 보면은, 블록은 데이터의 이제 덩어리라고 의미를 하면 됩니다. 데이터 덩어리 또는 데이터 상자. 이 블록 안에 뭐가 기록이 되냐면요. 어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는지 이런 거래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언제 이 거래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블록이 이제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데 이전 블록과 그 다음 블록의 어떤 연결고리의 기록들이 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사람이 영희한테 100원을 보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블록 안에는 철수가 영희에게 100원을 보냈다라는 기록과 시간, 언제 보냈다랑 이게 몇 번째 블록인지에 대한 정보가 남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체인은 뭐냐면요. 체인은 블록들의 연결고리입니다. 블록들을 이제 연결해 주는 건데, 어, 이 체인을 이제 예를 들면은 새 블록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최초에 생성된 블록을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생성되는 블록들을 이렇게 고리로 강력하게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블록이 생성되는 거죠. 네, 블록이 계속 생성될 때마다 이게 몇 번째 블록인지랑,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이 기록들이 있죠.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송금했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블록이 모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중에 하나를 임의로 조작을 하려고 했을 때 블록을 하나만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 데이터랑 이후 데이터의 이 고리들이, 정보 데이터들이 모두 고리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특정 블록만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블록을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기술은 어떤 의미 있는 이런 데이터를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연결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해해야 되는데, 해시 함수라고 있습니다. 해시는 뭐냐면, 일단 해시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해시는 일종의 어떤 우리의 고유한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지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해시 함수는 뭐냐면, 이 지문을 어, 나타내주는 값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해시 값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 암호화되어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라고 해도 EF223F87이라 돼 있죠. 여기다 점을 하나 찍으면요,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 값이 느낌표를 써도 완전히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점만 찍어도 바뀌고, 이렇게 써도 바뀌고, 뭐 등등 한 글자만 달라져도 와르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거를 이제 눈사태 효과라고 하는데, 글자 하나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해시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 A에서 B로 바꾸는 거는 쉬운데, B에서 A로 유추해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암호를 해독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마치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여기 물감이 있습니다. 빨간색 물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 물감이 있어요. 빨간색이랑 초록색의 물감을 서로 섞는 거는 되게 쉽죠. 네. 섞어서 예를 들어 특정 색깔의 물감이 나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이 C의 이 물감을 다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어렵겠죠. 네,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어떤 지문 역할을 하는 해시를 사용을 해서 해시 함수를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고, 단방향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어 보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철수가 예를 들어서 영희에게 턴이라는 값을 보냈다. 블록을 생성하면요, 이 블록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전 해시가 같이 블록 정보에 남으면서 언제 어떤 거래 내용이 기록이 되는지 이 블록이 생성됩니다. 그럼 추가로 이번엔 영희가 민수에게 500이라는 값을 보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역시 데이터가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부들이 이제 계속해서 블록들이 쌓이게 되고, 이것들을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분산 원장이라고 해서 마치 학급에 있는 어떤 회의록 같은 거를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록들이 한 명만 가지고 있는 게 여러 명이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걸 조작해서 이게 진짜다라고 주장을 해도 다른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즉시 잘못된 장부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이러한 특성 덕분에 블록체인이 이제 금융이나 어떤 물류, 투표 시스템이라든지 신뢰가 중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혁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더스캔이라는 곳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더스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latest transaction, 그다음에 latest 블록 이렇게 되는데, 생성되는 블록들은 일정한 주기로 생성이 되고 그에 따른 이제 결과값들이 여기 거래 내역들이 블록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생성된 거래들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거래 내역을 눌러보면은 이제 트랜잭션 해시라고 해서 이제 고유 지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 이제 거래 기록에 해당하는 그 해시 값이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블록에 넘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타임스탬프는 이제 언제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보로는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보내졌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밑에 내리면 그 여기에 얼마를 보냈는지에 대한 밸류 금액이 나와 있고요. 트랜잭션 피는 이제 수수료가 얼마가 들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로 통해서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얼마가 언제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 이 지갑의 소유는 누구인지는 모르죠. 이게 투명하다는 그 배경 아래는 익명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